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서 차원들을 수정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의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큐브를 이제 열고 큐브 화면 창에서 큐브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큐브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측정값 그룹에 보면 인터넷 세일즈 안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매저들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왼쪽에 보면 이제 매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아래는 이제 차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매저들의 이제 포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읽기 쉽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오더 콘티티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속성을 하면 우리가 그 이전 동영상에서 테이블의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여기 속성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속성들 중에서 포맷 스트링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주문양 하니까 숫자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주문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숫자 표시하는 것처럼 이제 세 자릿수별로 이렇게 콤마를 사용을 하면 우리가 훨씬 이제 보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콤마를 사용하는 이제 포맷으로 이제 바꿔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측정값표 표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측정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니트 오더 콘티티는 아니고 유니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어마운트 디스카운트 어마운트 이렇게 이 금액을 나타내는 이제 항목들을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성에서 포맷 스트링을 이렇게 해서 커런시 그러니까 통화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 화폐 단위 통화량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트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퍼센티지는 퍼센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포맷 스트링에서 퍼센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름도 PCT 하면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좀 더 친절하게 퍼센티지 해서 영어 단어를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타이핑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 어마운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여기도 AMT 하면 어마운트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마운트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 값에 데이터 형식이 아니라 그 포맷 실제 데이터 형식은 실수로 이제 다 나오지만 그것의 포맷이 이제 뭐 커런시냐 아니면 이제 오더 콘티티 포맷이 이제 숫자 형식으로 세 자리마다 콤마가 들어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럼 다 하고 나면 이제 저장을 이제 누르면 이제 변경 내용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터머 디멘전의 디자인 화면을 이제 열어서 커스터머 디멘전에 있는 속성들을 이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English County Region Name 해서 영어로 된
그 지역 이름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거 이름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보기 좋도록 그냥 앞에 뭐 영어로 뭐 이렇게 했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영어로 된 거를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English Education 하면은 그냥 뭐 그냥 education, 그러니까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영어로 표시하든지 뭐 하는 걸 영어로 표시한 걸 이제 그냥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English occupation도 그냥 직업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city는 city고 county, region.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스테이트 프로빈스 코드가 들어왔네. 잘못 가지고 왔습니다. 코드는 없애고 스테이트 프로빈스 네임을 여기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프로빈스 네임을 그냥 스테이트 프로빈스 네임이라는 걸 표시를 안 하고 스테이트 프로빈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중간에 하이픈도 추가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프로빈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커스터머 계층에 있는 속성들은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차원 데이터 모형에서도 살펴봤듯이 계층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층을 만들어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드릴 다운하고 롤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다운하고 롤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이라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라키, 저 계층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층을 만들려면 가장 최상위, 그러니까 가장 넓은 올 다음에 있는 계층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국가, 칸츄리 리전, 국가를 이제 제일 먼저 위에다 하고, 국가 아래 이제 시도, 스테이트, 프로빈스를 요 아래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여기 아래에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 이제 이 계층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면 이제 그냥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커스터머 지오그래피, 그래서 고객의 지역이다. 그래피, 그러니까 고객 거주 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하나의 계층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추가해서 이제 고객의 이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이제 특성들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유인물에 보면 그 고객 이름을 이제 수정하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first name하고 last name에 사용하는데 중간에 middle name이 있죠. 그래서 middle name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그렇게 사람의 성명, 우리말로 하면 성명이죠. 성명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 뭐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그런 차이가 없죠. 다 뭐 성과 이름으로 구성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중간에 미들 네임 때문에 성명을 구성하는 과정이 그 유의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 원본 뷰에는 없었던
새로운 필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원본 뷰를 솔루션 탐색기에서 데이터 원본 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이 있죠. 먼저 이제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화면에서 볼 때 성이 뭐고 뭐 이름이 뭐고 따로따로 하면 이제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성명이죠. 그래서 뭐 영어로 하면 full name이라는 그 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full name이라는 거는 사실은 first name 더하기 중간에 한 칸을 빈 칸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last name을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middle name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case를 하고 그 다음에 when 해서 이건 이제 뭐 랭귀지의 구성 방법은 프로그램 언어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니까 이 방법은 SQL 서버 어널리시스 서비스 안에서 새로운 이제 칼럼을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이제 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iddle name is null 그러면 then 이제 middle name이 null이기 때문에 first name 하고 last name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 아니면 middle name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first name에다 하고 last name에다가 middle name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irst name 더하기 middle name 더하기 빈칸을 하나 넣고 last name 그리고 이제 case 하고 나면 en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full name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ull name이라는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이 테이블을 이제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탐색하면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해당되는 테이블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SQL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select star from 이 경우에는 customer니까 customer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탑 50개만 보겠다 하면 탑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SQL을 하면 첫 위에 50개 행에 대한 자료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를 보일 수 있는 기능이 데이터 탐색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탐색을 하면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first name이 존이고 middle name이 V이고 last name은 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의 풀네임은 존 V 양 이렇게 하나로 이제 만들어진 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풀네임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필드, 새로운 칼럼을 제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원본에는 아니면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없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칼럼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된 칼럼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 그 계산된 칼럼을 그 이제 오랩 큐브를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텀머 디자인, 커스텀머 디멘전에 이제 차원 디자인으로 이제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특성들 중에서 커스텀머 키, 그러니까 고객 번호죠. 고객 번호에 우리가 속성을 보면 용도는 이제 키로 사용이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고 이름은 커스텀머 키이고 아이디도 아이디라는 건 이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네임은 여기 화면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놔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볼 때 화면에 뭘로 이제 나오는 거죠. 화면에 뭘로 나오냐 그러면 커스텀머 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 원본 뷰에서 커스터머에서 데이터 탐색을 할 때 있었던 것처럼 이 번호가 나오는 거죠. 커스터머 키가 커스터머 키가 이 번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번호가 쭉 나오면 보기가 좀 불편하죠. 11000 고객이 뭐 물건을 몇 개 샀다. 그러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존 V 양이 물건을 몇 개 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이름을, 그러니까 저장은 커스터머 키로 이제 저장이 되겠지만 사용자들이 화면에 볼 때는 뭘로 표시되는 게 좋은 겁니까? 이름으로 표시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디비전에서 커스터머 디멘전에서 이제 커스터머 키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은 커스터머 키가 그대로 이제 나오는데 커스터 키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뭘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거죠. 풀네임이 나오도록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커스터머 키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여기에 표시하는 게 이제 네임이라고 그랬죠. 아이디는 실제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커스터머 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고 full name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이렇게 full name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제 고객의 키가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 동명이인도 있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커스터머 키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름이 알려지면 개인의 뭐 프라이버시도 또 알려지니까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럼 이제 나중에 화면에 표시할 때는 이제 고객 번호가 표시되면 안 되죠. 그래서 키 칼럼은 여기에서 이제 키 칼럼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있는 커스터머 키를 이제 주키로 사용하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그 키 값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뭐가 표시되면 좋습니까? 풀네임이 표시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풀네임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그 풀네임을 우리말로 하면 성명이죠. 성명을 선택을 하면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제 성명 칼럼 풀네임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다차원 분수표를 만들 때는 표시가 됩니다. 실제 컴퓨터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아까 11000처럼 이제 고객 번호, 커스터머 키가 이제 저장되어 있지만 표시되는 것은 그렇게 고객의 이름이 이제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칼럼을 이제 네임 칼럼이라고 그러고 실제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키 칼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의 커스터머 지오그래피의 고객 계층 구조에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있고 그 아래에는 누가 있는 거죠? 그 아래에는 고객이 개별 고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하위 계층에 이제 고객을 이제 추가를 하면 고객의 이제 계층 구조가 다 이제 완성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스터머 차원을 보면 거기에 있는 그 특성들, 즉 속성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서로 종류별로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CT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country, region, 국가, 그 다음에 우편번호, 포스털 코드, 그 다음에 시도, 이거는 이제 어디에 살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선택해 가지고 attribute hierarchy display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스플레이 하는 폴더를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폴더에다가 이 속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폴더 이름을 이제 정해 주면 얘네들이 커스터머 차원 안에 있는 속성들이 폴더별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케이션 이렇게 뭐가 대문자네요. 로케이션 이렇게 해주면 해당되는 그 특성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 디스플레이 폴더의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털 코드도 로케이션이고 그래서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속성들에 대해서도 인적 정보 데모그래픽하고 그 다음에 열약처 컨택트 해서 추가적인 두 개의 폴더를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속성들을 정하고 선택하고 데모 그래픽 인적사항 폴더를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속성이 데모그래픽 폴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애드레스하고 폰을 정해서 컨택트 연락처 폴더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차원의 속성들 중에서 특성들 중에서 city를 이제 도시를 보면 도시의 이름은 city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키는 여기에 있는 도시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오그래픽 키에 있는 이 도시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광주하면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강주 광역시도 있고 그래서 도시 이름이 같은 게 이제 여러 곳에 있죠. 뭐 고성 하면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상남도 고성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서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티는 사실 도시 이름 하나만으로는 정해지 않고 그 도시가 소속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 시도, 어느 시 아니면 어느 도의 무슨 도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유일하게 식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티의 키 칼럼, 이 시티를 구분하는 값이 뭘로 구분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이제 이 속성에서 보면 지금은 뭘로 돼 있느냐 그러면 그냥 시티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티 하나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티 하나로만 돼 있는 거에서 뭐를 이제 다시 더 추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시도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프로비넌스 네임을 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하면은 이제 그 도시를 우리가 식별할 때 도시 이름만으로 식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도에 무슨 시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키 칼럼을 이제 도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컬렉션해서 시티하고 시도 시도 그 어느 도에 무슨 시 이렇게 하면 그 나중에 표시되는 것도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경기도 광주시, 광주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강원도 고성시, 뭐 경상남도 고성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계층 구조에 보면 스테이트 프로빈스 그러니까 시도가 위에 있잖아요. 어차피 위에 있으니까 밑에 도시 이름을 표시할 때 시도 이름이 또 표시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임 칼럼은 이제 이름은 그럼 어떻게 화면에 표시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은 그냥 시티로 한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표시는 시티로 하고 키는 그 위에 있는 도 더하기 시 이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걸로 그렇게 표시되게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시도도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경기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중국에도 뭐 경기도가 있다. 그건 뭐 언어가 다르니까 괜찮겠지만 뭐 미국에 무슨 뭐 런던시가 있고 영국에도 런던시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캐나다하고 호주가 같은 도시 이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스테이트 프로비넌스의 키는 여기 있는 요 스테이트 프로비넌스가 시도죠. 시도는 어느 국가명, 국가 지역, 지역 국가 아래 시도가 있으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시도의 주키를 뭘로 결정을 하느냐 그러면 키 칼럼을 여기에 country region name 지금 우리는 영어로 하는 거니까 English country region name을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또 도시가 나타날 때, 어떤 도가 나타날 때 국가명이 앞에 계속 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층 구조로 보면 그 드릴다운 하고 할 때 어느 국가 아래에 있는 무슨 도 또는 무슨 시 이렇게 하니까 국가명은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네임 칼럼은 스테이트 프로비넌스 네임 시도 이름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칼럼이 있으면 그 칼럼에 있는 값을 그 칼럼에 있는 값만으로는 유일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칼럼의 이름하고 합쳐서 같이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주키가 한 개의 값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값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 거를 우리가 복합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합키의 방법으로 어떤 해당되는 칼럼의 값을 구분하는 하도록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차원 디자인 화면에 보면 특성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 네임, 그 다음에 국가명, 도시명, 그 다음에 시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풀 네임이 개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드릴 다운을 하거나 롤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계층 구조를 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계층 구조는 맨 아래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이 사는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개인의 값이 합쳐져서 시의 전체 시에 거주하는 고객의 뭐 매출액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또 합쳐져서 전체 도의 매출액, 그 다음에 그게 또 합쳐져서 어떤 국가에 대한 매출액, 아니면 거꾸로 내려올 때는 이제 국가를 나누면 이렇게 도가 나오고, 도를 나누면 시가 나오고, 시를 나누면 개인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이제 거래는 어디에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 개인별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래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주키를 부여하고, 제일 아래 원소에 대해서 팩트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는데, 그 저장된 값을 위에 합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를 나타내는 게 특성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합산이 여기서는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개인에 대한 팩트 테이블에 레코드가 있으면 이걸 어떤 도시에 살고 있는 개인을 다 합쳐서 이제 시의 매출액, 어느 시에서 발생한 거래액을 이제 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것을 다 합쳐서 그 다음에 어떤 도에 있는 거를 다 합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걸 합쳐서 어떤 도에 있는 게 위에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걸 합쳐서 어떤 국가의 것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개인의 것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와서 어떤 시가 되고, 시의 것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돼? 도가 되고, 그 다음에 도의 것이 다 합쳐져서 국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계층 구조는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계산을 할 때 어떤 국가의 매출액을 뭐 다 계산을 하라 그러면, 그 국가 밑에 있는 어떤 도에 대한 매출액이 다 계산되어 있으면 그걸 합치면 되지, 그걸 처음부터 가서 개인에 대한 매출액으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주는 게 이제 특성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은 이 어떤 도시에 살고 있다 하면, 이제 개인은 이제 도시하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를 이제 클릭을 하면 관계가 플렉서블 하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개인이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거는 이제 물론 이사를 할 수 있지만 뭐 거의 매일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사는 게 한번 계산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거의 안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T에 대해서는 관계 유형을 이제 고정 이렇게 해주면 여기 까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T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ity는 뭐 아래, 도 아래에 포함된 걸 나타나기 위해서 새 특성 관계를 이렇게 클릭하고 city 하면 이제 관련 특성은 볼 스테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도를 이제 정해주면 됩니다. 스테이트 프로. 그 다음에 관계 유형은 어느 도시가 어느 도 아래에 있다 하는 것도 뭐 지리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차원 구조에 있는 계층하고 비슷하게 이제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합산을 하거나 드릴다운을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프로비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새 특성 관계해서 칸츄리 국가명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고정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하나의 특성 관계가 다 맺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전체 저장을 하고 데이터 원본 뷰를 해가지고 다시 처리를 이제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배포를 해도 되고 처리를 해도 되고 동일한 메뉴를 취하면 비슷한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포를 클릭해도 되고 처리를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처리에 성공했습니다가 나오면 이것을 이제 다 닫고 그 다음에 고객 디자인 고객 차원의 이제 테이블에 와서 디자인 화면에 와서 브라우저를 가서 다시 연결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보면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라는 계층 구조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속성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카스터머 지오그래피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위에 국가명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국가명 아래에 보면 이제 주, 우리나라로 치면 도 같은 거죠. 도가 나오고, 도를 치면 그 아래 이제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시드니, 뭐 하면 시드니 아래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래는 개인의 고객 번호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지만 고객 번호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이제 보기 좋도록 이제 정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브 디자인 화면에 가서 다시 브라우저를 가서 다시 연결을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측정값 그룹에서 메저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카스터머 차원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폴더들이 나오죠. 그래서 컨텍스, 연락처, 개인 인적 사항, 지역 이런 이제 폴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클릭을 하면 각 개별 특성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뭐 이메일하고 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 하면 도시, 그 다음에 시도 우편번호, 그 다음에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만 여기에 이제 별도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